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3탄에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1, 2탄에서 저를 많이 보셨죠? 너무 하시네요.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하오가 나오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누구니? 이렇게 되실 거예요. 저를 많이 보셔야 뭘 잘한다? 중국어를 잘한다라는 거. 네. 우리가 1탄에서는 중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2탄에서는 중국어의 시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번 3탄에서는 어떠한 것을 배울 건지 저희가 이제 할 건데 1강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1, 2탄을 다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우리가 중국어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 번만 볼게요. 우리는 중국어를 보통화라고 합니다. 보통화, 시작! 보통화, 보통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 하게 되면 보통른 하시면 되겠죠. 보통 사람. 그래서 T 발음이에요. 부 하시면 돼요. 부, 시작! 부, 보통말, 보통화 하시면 되죠. 보통말이죠. 보통화, 시작! 보통화 하시면 돼요. 말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어라고 하셔도 돼요. 위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위 같은 경우는 책 속에 많이 나오는 언어고 보통화 일반인들의 회화에서 이거를 더 많이 써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한유라고 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많은 민족을 차지하는 게 한족이죠. 그들이 쓰는 언어 한유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굉장히 커요. 대륙 말고 홍콩 사람들도 있고 대만 사람들도 있어요. 대만 사람들은 고어위라고 불러요. 국어죠, 국어. 우리말과 똑같이 국어라고 불러요. 그럼 대만 사람들 말고 또 다른 화교 사람들은 화위라고 불러요. 화교 상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화교 상권들이.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를 알면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반협박을 드립니다. 네, 화위 감사합니다. CC. 그래서 화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국어라고 하기도 하고 한위, 한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륙에 가면은 이 말을 가장 많이 듣겠죠. 타이완 사람들은 고어위라고 많이 부른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3탄이니까 아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자, 제가 3탄의 준비 운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의 문법적 용어를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은는이로 끝나는 게 뭐죠? 주어라고 부릅니다. 역시 중국어도 문장 맨 앞에 와요. 중국어는 가장 중요한 게 동사죠. 동사, 형용사, is, 요 하시면 되죠. is는 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를 우린 통틀어서 수어라고 불러요. 수어라고 하면은 전문 용어인데 사람의 동작이나 사람의 상태, 얼굴 생김새, 성질 같은 거를 묘사하는 것들이에요. 수어라고 하고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어는 을르리로 끝나는 거는 그렇게 문법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님 빈자를 썼어요. 빈어라고 해요. 우리는 영어나 한국어는 목적어라고 하죠. 을르리로 끝나는 거는 빈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손님 빈자를 썼어요. 다만 그냥 문장 맨 끝에 놓아주면 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뭐를 핵심으로? 수어를 핵심으로 합니다. 수어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죠. 동사요, 동사.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배운다는 슈에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슈에하기 전에 나는 소개해야 돼요. 我是 하시면 되죠. 이지의 시. 있다? 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 피아오랴.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피아오랴. 남자분들은 어떻게 지칭하셔야 돼요? 슈아이 하시면 되죠. 남자 보고 피아오량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뭘 배워요? 한유를 배우죠.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한유를 배웁니다. 저는 선생님이에요. 라오스 하시면 되고 뭐가 있을까요? 지엔이 있죠. 네, 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다 뭐가 와요? 목적어가 오죠. 근데 피아오량 뒤에는 뭐가 안 온다? 목적어가 안 옵니다.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피아오량은 항상 뭘 달고 다녀요? 헌을 달고 다닙니다. 얘는 그냥 형용사의 세트예요. 매우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 타헌 피아오량 이쁜 거예요, 매우? 아니에요.
그냥 예쁜 겁니다. 그냥 예쁜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니 헌피아랑 하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예쁜 거예요. 네, 네, 남자는 똑같아요. 니 헌슈아 오해하지 마시고, 네, 헌은 그냥 달고 다니는 세트예요. 자, 그럼 볼게요. 공부를 안 한다 하게 되면 뭘로 부정하죠? 뿌 하시면 돼요. 뿌는 네, 흰 색깔로 쓸게요.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시. 그쵸, 부로 옵니다. 유일하게 요는 뭘로 부정한다? 메이요로 부정한다. 메이요는 없다죠? 네, 회화에서는 요를 많이 생략해서 말해요. 그들은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예쁜데 안 예쁘대. 뭘로 부정하죠? 뿌. 네, 뿌, 漂亮 하게 되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부타이로, 그쵸, 부타이. 네, 부타이 漂亮으로 부정을 한다라는 거. 부타이는 별로 모모하지 않다. 부정을 조금 완곡하게 표현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다 알았는데 요 아이만 조금 뺄게요. 요 아이는 조금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1탄의 기본 문장 구조에서 배웠는데 我不学汉语 나는 중국어를 안 배워요. 이 말 즉시 배우기 싫어서 안 배울 수도 있고 나는 안 배울 거라는 미래의 의지도 있고 본인의 의지와 혹은 안 배운다라는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메이 같은 경우는 我没学汉语 해석이 나는 중국어를 안 배웠다. 배운 사실이 없을 수도 있고 객관적 사실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사실 아예 발생이 안 할 때 메이를 쓰고 과거 완료에 부정을 할 수 있겠죠. 너는 밥 먹었니? 안 먹었어. 메이 吃饭 사실이 없는 거죠. 사실이 없는 거고 혹은 이미 발생된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근데 메이가 단독으로 쓰게 되면 없다. 동사 앞에 오게 되면 그냥 사실 부정.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뿌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사실을 부정하죠. 우리가 뿌와 메이에 대해서 1탄에서 배웠어요. 자, 그럼 2탄에서는 뭘 배웠다? 시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짜이는 뭐예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다 하게 되면 짜이는 어디에 올까요? 앞에 와요. 동사 앞에 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야. 在学汉语 라고 하시면 돼요.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야. 在学汉语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질문은 어떻게 해요? 마로 하죠. 마. 문장 맨 끝에 마만 붙이시면 돼요.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니 在学汉语吗 하시면 돼요. 부정은? 무짜이? 메이저 이러한 사실이 없다. 메이자의 슈의 한유라고 하시면 돼요. 너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중이니 이미 중은 뭐예요?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 뭐뭐 하는 중이니 발생했니? 아니 발생 안 했어. 메이로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메이까지 괜찮아요. 얼굴 빨개질 필요 없으시고 이러한 사실 없습니다. 메이자의 슈의 한유라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저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지속을 강조합니다. 짜이는 진행을 강조하고 저는 지속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짜이 쉬 하게 되면 계속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동작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죠. 짜이 치 계속 먹는 거죠. 짜이 허 계속 마셔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데 쭈어 같은 경우는 뜻이 뭐예요? 앉다, 쪼어져, 앉아있는 채로 있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동작이 한번 완료된 상태가 쭉 지속되는 게 저, 지속은 저, 짜이는 지네. 만약에 짜이 쪼 하게 되면은 제가 계속 이렇게 앉는 거고 쪼어져 하게 되면 앉아있는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동사 뒤에 오고 짜이는 동사 앞에 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坐着学汉语라고 하게 되면 앉아서 공부하는 중이야. 두 가지 일을 같이 할 때는 저를 사용합니다. 이해 가셨죠? 하다. 네, 그럼 앉아서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야. 坐着学汉语 앉아있는 중이야. 坐着 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중이야. 在学 먹는 중이야. 在吃 마시는 중이야. 在喝 하시면 되겠죠. 자, 부정은 역시 메이로 하시는 겁니다. 메이로 하시는 거예요. 자, 꾸어는 뭐예요? 뭐뭐 해본 적 있다. 네, 만약 꾸어 하게 되면 건너간다예요. 건너간다. 꾸어취, 건너가다는 의미예요.
원래 본성은 사성이지만 동사 뒤에 붙으면 약하게 읽어줍니다. 사성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원래의 성조는 사성이라는 거. 자, 얘는 어디에 붙은다? 동사 뒤에 붙죠. 제가 다 비워놨어요. 배워본 적 있다. 学过 배워본 적 있다. 学过 学过이 아니고 学过 다시 한번 学过 다시 한번 学过 먹어본 적 있습니다. 吃过 먹어본 적 있다. 吃过 마셔본 적 있어요. 喝过 중국에 가본 적 있어요. 去过中国 하시면 되겠죠. 본인의 경험을 나타내요. 꾸어는. 그럼 러는 뭐예요? 완료를 나타내죠. 나는 중국어를 배웠다. 어디에 놓을까요? 学汉语러 뒤에 오죠. 왜냐하면 목적어가 한 개니까. 그럼 이 러가 이쪽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어를 배우고 나서 뒤에 뭔가가 와야 돼요.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이제 살짝 지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뭐세요? 일단 배웠으니까 써먹어야겠죠. 중국에 갑니다. 네, 나는 중국어를 배우고 나서 学了 한유 뭘로 연결해줘요? 就 바로 어디 갑니다? 去中国 하시면 돼요. 자, 중국어의 마침표는 동그라미 점 찍으면 안 되죠. 안에를 비워두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갔으니까 앞에 주어까지 줘요. 我学了汉语就去中国 하시면 돼요. 중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배우고 나서 바로 중국에 갑니다. 완료에 아니에요? 완료가 아니죠. 배우고 나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가장을 하는 거죠. 중국어를 배우고 나서 나는 바로 뭐뭐 할 거야. 미래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게요. 자, 그러면 나는 중국어를 배웠다. 我学汉语了 러가 동사 뒤에 딱 붙을 때가 있어요. 어떠할 때? 어떠할 때? 목적어가 길 때 너에 딱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먹는다. 吃了 나는 맛있는 밥을 먹는다. 我吃了好吃的饭 뒤에 목적어가 두 단어 이상이면 동사 뒤에 딱 붙어도 돼요. 근데 목적어가 그냥 단 한 단어면 어디로 간다? 맨 뒤로 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게요. 好, 네, 好하시면 돼요. 你去过中国吗? 我去过中国 하시면 돼요. 你去过中国吗? 나 안 가본 적이 없어. 我没去过 하시면 되겠죠. 부정은 没 이런 사실이 없으니까 가본 사실이 없어. 你吃饭了吗?我没吃饭 밥 먹은 사실이 없어. 만약에 我不吃饭 하게 되면 나는 밥을 안 먹는 애고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애가 되는 거예요. 메인은 사실을 부정하고 혹은 본인의 경험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好的. 네, 넘어갈게요. 자, 我是老师 하게 되면 뭐예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그 뒤에 러가 오게 되면 뜻이 어떻게 된다? 저는 선생님이 되었다가 됩니다. 시 뒤에 러가 오게 되면 뭐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我有钱 저는 돈이 있습니다. 좋죠 이제. 我有钱 러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는 매우 많은 돈이 생겼어요. 我有很多钱了 많다는 多 많다는 多 매우 많다 很多 하시면 돼요. 매우 많은 걸까요? 그냥 많은 거겠죠. 하지만 형용사는 항상 很을 달고 다닙니다. 很多的钱 매우 많은 돈 很多钱 하셔도 됩니다. 자, 그녀는 예쁘대요. 她漂亮 그녀는 예쁘다. 她漂亮 그녀는 뭘 했어요? 성형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漂亮了 예뻐졌어요.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是由漂亮 형용사 뒤에 러가 붙으면 뭐뭐해졌다 변화를 나타내요. 동사 뒤에 러가 오게 되면 완료를 나타내고 혹은 미래에 추측하는 완료를 나타낼 수가 있고 是由漂亮 뒤에 러가 오게 되면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너무 여자만 했죠? 남자는 슈아이 잘생겨졌어요. 슈아이 러 이미 잘생겨졌어요. 이징 슈아이 러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려요. 뭐가 빠졌어요? 동사가 없어요. 얘는 동사 앞에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다를 넣어줄게요. 비엔 넣어주시면 돼요. 비엔 이징 비엔 슈아이 러 하시는 게 완벽한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징 비엔 슈아이 러 얘는 비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예뻐졌습니다. 이징 비엔 피아오량 러 이미 잘생겨졌습니다. 이징 비엔 슈아이 러 하시면 돼요. 네, 이징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뒤에 이징의 세트를 이징의 세트 러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我是老师了 저는 돈이 생겼습니다. 我有钱了 저는 예뻐졌습니다. 저는 예뻐졌습니다. 我漂亮了 자꾸 너무 여기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녀는 예뻐졌습니다. 她漂亮了 이거 보시고 얘기하시면은 틀릴 수 있어요. 저한테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쵸 하시면 되고 뿌는 뭐뭐 하지 않아의 의미지만 我不学汉语 나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아. 내 뒤에 러가 오게 되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배웠어요. 我不学汉语了 나는 더 이상 중국어를 배우지 않겠다.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갈게요. 만약에 야오는 뭐예요? 뭐뭐 하려고 한다. 그쵸? 要学 중국어를 배우려고 한다. 네, 배우다죠? 한이 뒤에 러를 붙여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要学汉语了 상황이 임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가 지금 죽으려고 해. 要什么什么了要死了 상황이 임박할 때는 要 뒤에 러가 옵니다. 要가 동사 앞에 붙으면 뭐뭐 하려고 해 의미가 되지만 뒤에 러가 오게 되면 상황이 되게 급한 거예요. 要学汉语了 나 지금 당장 공부할 거야. 당장 중국어 공부할 거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빠르다 콰이를 넣어줘요. 快要学汉语了 빨리 중국어 공부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3탄이니까 네,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돼요. 자, 나는 중국어를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 不学汉语了 不 뒤에 러가 와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자, 중국어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동사, 형용사, 시, 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 문장 구조는 주어, 수로, 목적어 순인데 나는 배운다 중국어를. 이번 3탄에서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문장을 화려하게 할 거야. 화려하게. 뭐를 중심으로? 이 아이를 중심으로 뒤에서 보충해주고 앞에서 달아줄 거예요. 부록을 달아준다고 하죠. 우리가 뭘 살 때 부록 없으면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부록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헌가우싱해져요. 기분이 매우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도 부록을 달아주면 문장이 피아오량해져요. 문장이 예뻐지고 본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탄에서는 문장을 좀 더 예쁘게. 어떻게? 나는 중국어를 배운다. 나는 재미있는 중국어를 배운다. 목적어 자체가 재미있는 중국어로 길어졌고 나는 중국어를 말해요. 네, 나는 중국어를 잘 말해요 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이때부터 조금 한국어랑 좀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3탄에서 다루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3탄 다 끝까지 가시면 어느 정도 중국의 문법이 다 자리가 잡히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막 시험도 보고 막 하셔야죠. 3탄까지 왔는데 3탄하고 시험 안 보면 막 억울하죠. 3탄하고 막 좀 더 깊게 가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막 생기실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예쁘적 좀 했어요. 3탄에서는 말을 예쁘게 꾸며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제 조금 더 1탄에서 기본 문장 구조를 배웠고 2탄에서 시제를 배우셨다면 3탄에서는 나의 의사를, 의견을, 나의 마음을 조금 더 확실하게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전달하시는 걸 배우는데 사실 우리는 번역을 하는 게 아니죠. 번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성조에 집착하지 마시고 너무 한국어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시다 보면은 큰일이 나요. 어떤 큰일이 오냐? 하기가 싫어져요.
뿌시양 슈에시가 된단 말이에요. 일단 말문이 트셔야지 뭘 합니다. 말문이 안 튼 상태에서 한자 백날 외워도 안 외워지고, 그쵸? 말이 된 상태에서 한자를 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되는데, 말이 안 된 상태에서 한자를 보면은 내가 괜히 했어, 미쳤구나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말문이 트신 다음에 한자도 보시고, 더 반갑지 않아요? 한자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문장을, 나의 중국어를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드시길 바랄게요. 하더 준비되셨죠? 하더 해주시면 됩니다. 1강에서는 제가 좀 말이 많았네요. 2강에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계속 반복하시면서, 따라하지 않으면 누구게 된다? 老师거. 따라하면 누구게 된다? 거. 我的 내 것이 되는 거죠. 我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3탄에서도 찌아요 하시면서 2강에서 더 재밌고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네, 반응이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再见. 다시 한번 再见. 다시 만나요. 再见.